아까 하은님이 드디어 영상 기다렸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또 기다려주는 친구도 있고. 그전에는 그 고보경님이 그림 초보입니다.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가 필요한 부분을 찾은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또 올려준 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뭐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이어가 볼게요. 카툰 애니메이션.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서 이제 그림이 좀 나오니까 그림도 좀 설명을 좀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책을 보는 거하고요. 책을 또 분석해서 보면 또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론 서적 같은 경우도 보면 책에 다 담아낼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또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서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캐릭터인데 캐릭터 개발 그러니까 캐릭터 이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애니메이션은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모델 팩, 모델 집 이라고 하는 그 자료 철을 줘요. 근데 그 모델 집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캐릭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품이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시각적인 거죠. 사운드를 빼고, 일단 시각적으로 이제 모델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안에 캐릭터 디자인, 배경 디자인, 소품 디자인, 효과 디자인 요거를 이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배경을 할 때 이제 소품도 같이 디자인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뭐 효과도 좀 같이 애니메이팅 되는 부분이라서 배경과 소품은 애니메이팅이 안 되고요. 그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고 캐릭터와 효과는 좀 움직이잖아요. 그런 좀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캐릭터하고 배경, 그다음에 소품, 그다음 효과 이렇게 있는데 이 배경도 여러 가지 구분을 지어서 좀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경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시면 거기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모델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이제 캐릭터를 이제 디자인을 개발할 때 여기는 이제 주로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캐릭터를 구현하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만들어진 책이라서 배경에 대해서나 소품이나 효과들은 간단하게 아마 조금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것 정도 외에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독창적인 만화 캐릭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출판 만화나 웹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 제목처럼 카툰 스타일, 그러니까 만화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꼭 캐릭터만 나오는 것만 애니메이션이 있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 전에 또 다른 영상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뭐 오브젝트를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잘라서 하거나 뭐 뿌려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긁어서 하거나 여러 가지 기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많아요. 무조건 다 캐릭터만 나오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사람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픽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거를 카피해서 그림을 그리는 뭐 로토스코핑도 있고 뭐 그 유토를 가지고 하는 클레이 애니메이션도 있고 많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만화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걸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꽤 짜릿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일만은 아닌 거죠. 단순히 그림만 그린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그림만 그린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각각의 캐릭터는 그 자신만의 형상, 개성, 특징, 그죠? 이 캐릭터라고 하는 요 의미 자체가 개성, 특징 이런 걸 나타내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행동 방식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애니메이터들은 그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또는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참 순화해서 얘기를 했지만 고려라기보다 정확하게 따지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뭐 다음에 뭐 이제 구피, 얼간이, 큐트, 이쁜이, 뭐 스크로볼, 괴짜 이렇게 다양한 인물 유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라고 한다면 뭐 뒤에야 뭐 여러분들이 창조하고 싶은 애 유형에 대해 생각해 본 다음에 이 장에 수록된 그림들을 참고해요. 이건 뭐 이제 여벌의 얘기인 거고 결국은 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얼간이가 걷는 타입이 다르고요. 예쁜이가 말하는 표정이 다를 거고요. 괴짜가 어떤 행동하는 동작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독특한 그런 특이한 그런 행동 양식이 있을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연극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그 배역의 어떤 그 배역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서 있는 자세도 달라요.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그 배역에 따라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 꺼부정하게 서 있거나 아니면 좀 걸렁걸렁하게 서 있거나 아니면 무지하게 소심하게 서 있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걸을 때도 일자로 걸을 수도 있고 팔자로 걸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안짱다리로 걸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유형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전형이라고 하는 거 그 전형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냥 클리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는 그냥 답습 정도라서 그거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개발한다는 건 뭐예요? 이 개발이라는 이 말은 창작을 해내는 거죠. 창작,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형의 언어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얼간이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예쁜 것도 여러 종류지 예쁜 게 뭐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괴짜도 한 가지 종류만 있지 않잖아요. 세상에 다양한 스타일의 괴짜들이 있고 다양한 스타일의 예쁘고 또 다양한 멍청한 캐릭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 작품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창작을 한다는 건 뭐죠? 그전에도 또 늘 얘기했지만 이 창작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그죠? 근데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려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먼저 다 알아야 돼요. 기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새로운 거고 그게 바로 창작이니까 뭔가 창작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지 않는다? 이거는 딱 천재만 그럴 수 있어요. 천재만. 간혹 감독이나 뭐 애니메이터나 뭐 누구도 가끔 나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답습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정말 원래 태생 자체가 천부적이고 원래 독특한 캐릭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만화가인 경우 그런 배우인 경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천재적인 그런 아주 독특한 전형적으로 정말 타고난 천부적인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0.1%도 안 되는 확률인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빼고 얘기하자. 나는 늘 예외는 뭐든지 어디에나 다 예외는 있는데 자꾸 기준점을 예외다 두면 정말 살아가기가 피곤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짜증스럽고 시비 걸자는 거죠. 무슨 얘기만 하면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는 천재나 그 아주 타고난 그 재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은 좀 빼고 얘기하자. 그리고 너무 잘난 사람들, 너무 타고난 그 천재들은 재수없잖아요, 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무지하게 짜증스러워요.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래요. 난 전시장 가서도 그림 잘 그린 이렇게 작가들 있으면 한 대씩 때려주고 싶어요. 짜증나.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재주가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창작을 한다고 해놓고 백지를 놓고 자기 멋대로 그리는 그런 게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자살행위예요. 안 하겠다는 거 똑같아.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뭘 백지를 놓고 뭘 합니까? 천재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섭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을 보고 분석하는 거죠. 그걸 그려보고 따라하고 모방. 그래서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래잖아요. 그 창작보다 모방이 더 위야. 반드시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카피에 너무 이제 매몰되면 여러분들 주로 말도 안 되는 오마주라고 하면서 계속 일본 그림 따라 그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그 오마주가 아니에요. 그냥 거의 미친 거지. 그냥 매몰된 거지. 나는 없어. 오마주는요. 원래 존경의 의미로 내 작품에다가 존경의 의미로 그거를 내 작품에 녹여서 존경의 의미로 만들어내는 걸 오마주라고 하는 거지. 자기의 세계관은 없고 자기의 의식은 하나도 없고 자기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그 뺏기는 거. 그건 그냥 복사기예요. 그건 복사기. 오마주가 아니고 그냥 쓸데없이 청춘 바쳐서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카피가 아니라 그걸 분석하고 해석해내서 내 방식으로 내 세계관으로 끌어오기 위한 연구예요. 이건 연구. 아까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연구하는 과정. 연구의 하나의 과정으로 모방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똑같은 그림 그리고 있잖아. 다 일본식 그림 그리는 친구들 그림 보세요. 누가 그린지 아나. 내가 늘 하는 얘기 그게 얘기예요. 그림을 보면 누구 그림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보면 누구 그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재밌다, 좋다라고 한 작품들은 딱 보면 그림만 봐도 누구 그림인지 그 작가의 이름들을 알지 않나요? 근데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림을 보면 어떤 작가의 그림인지, 어떤 글을 읽으면 이게 어떤 작가의 글인지, 노래를 들으면 어떤 가수의 노래인지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게? 근데 어쩜 자기의 그림인지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림을 청춘을 바쳐서 밤낮 없이 맨날 그거를 5년, 10년씩 그걸 그리고 앉았냐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여러분들의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모방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모방을 할 때는 연구하는 자세로 하는 거지. 그냥 좋아라고 너무 예뻐요 그러고 뭐 미친 듯이 쫓아만 다니는 그런 것은 진정한 학습을 하고 배우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미생이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말로는 내가 취미생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늘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난 취미생도 잘 그려야 되고 취미생도 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지. 뭐 취미생이라고 맨 남의 그림 뺏겨서 그리기만 해야 된다는 무슨 법 있어요?
취미생은 뭐 못 그리라는 법 있냐고.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취미생도 잘 그려야 되고 취미생도 자기 작품이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요즘 취미 활동하시는 그 주부님들 보세요. 다 자기 그린 거 전시하고 그 모임 갖고 하지. 자기의 세상을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지. 남의 거 계속 뭐 대갈치기 그 머리카락 옷주름 뺏겨 그리는 게 그렇게 행복한가요, 그거? 응?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다양한 그런 캐릭터들의 예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얼간이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쁜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얼간이, 나만의 예쁜이, 나만의 괴짜를 만들어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인 거죠. 그걸 하자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카피만 하자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막 또 열받아가지고. 늘 그래요. 난 그게 너무 싫어. 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왜 남의 거를 복사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못 그리더라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세요. 다만 잘 그리기 위해서 모방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방하는 거야.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인생 사세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고 여러분들 청춘인데. 자, 캐릭터가 떠오르면 우선 아이디어의 밑그림을 계략적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으로라고 하는 건 이제 러프하게, 거칠게 그린다. 뭐 이런 건데, 그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하죠. 그죠? 우리는 보통 이제 밑그림, 초안 그릴 때, 에스키스, 스케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창조하려는 캐릭터의 그 유형과 본질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그리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러프 스케치를 통해서 다만 요 아이디어를 스케치만 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그 유형이나 본질에 대해서 뭐 메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로 분석적으로 이 캐릭터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어라고 그 캐릭터의 유형이나 본질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그죠? 분석적으로 메모를 해서 그걸 차별화를 주는 거예요. 요 캐릭터들을 각각의 다르게 중복되면 안 되니까 캐릭터가. 그리고 기본 형태를 발전시키면서, 기본 형태라는 게 뭐예요? 기본 형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기본 도형, 형태, 도형을 이야기하는 건데, 캐릭터를 만들 때 다 기본 도형에서 출발을 해요. 그 기본 도형이라는 건 바로 원, 삼각형, 사각형이죠.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순화하면 이걸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변형되어지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본 도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과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 큰 틀에서 보면 전형이라고 하는 벗어날 수 없는 클리셰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 무언가 자기만의 캐릭터에 좀 다른 무언가 그런 것들을 덧붙여서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간이도 얼간이 나름대로의 전형적인 그 폼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어떠한 형태들은 얼간이처럼 보인다. 또 어떻게 그리면 예쁜이처럼 보인다. 어떻게 그리면 괴짜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틀이 있긴 있어요. 철칙이나 법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다가 무언가 다른 그 성격들을, 또 디자인들을, 도형 언어들을 덧붙여서 독특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 대상이 인간이건 동물이건 혹은 뭐 여러분이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싶은 어떤 물체이건 뭐 외계인이건 뭐든지 여기 이제 컴퓨터에 얼굴을 그리거나 뭐 춤추게 만들 때에도 그렇다. 자, 캐릭터를 전개시킬 때에는 비례가 어느 정도 맞았으면 몸체, 머리 그리고 손 동작 표현 등의 순서로 발전시켜 나가라.
비례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기본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본 스탠다드를 먼저 이렇게 잡아서 기준이 되는 기본형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이라고 하는 것들, 이 동작들은 정해져 있는 동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캐릭터마다 얼간이 나름대로의 동작이 있을 수 있고, 예쁜이 나름대로의 포즈가 있을 수 있고, 괴짜 나름대로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그런 동작 표현들, 이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그 응용되어진 응용형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기본서부터 응용으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손은 간단한 자세만으로도 완전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다. 손은 간단한 자세만으로도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 그만큼 우리는 주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하면 이건 글이나 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은 캐릭터를 가지고 글자나 말로 하지 않고 동작으로, 움직임으로, 그죠? 여기 동작이라고 있는 요건 이제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대부분 다 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톰과 제리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요즘 아동물도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아동물들 대부분 말이 없는 그 것들이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없는 그냥 동작만 갖고 하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넘버벌이라고 하는데, 넘버벌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고, 우리 도팔님도 연극을 해봤으니까 그거 알 거예요. 그 넘버벌 그 연극 이런 거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난타 이런 거죠. 칼 가지고, 그죠? 판토마임 뭐 이런 거, 무언극 이런 건데. 그 난타 같은 거 봐서 알죠? 아, 난타는 진짜 전 직접 그 공연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가서 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 또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 없이 그냥 어떤 동작만으로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재미있게 이렇게 관객하고 호흡하고 이런 그런 것들. 이제 그거 이제 넘버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애니메이션도 주로 이제 넘버벌을 많이 써요. 이제 왜냐하면 아이들이 문장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동작을 이해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은 아동을 상대로 한 그런 미디어들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런 컨텐츠가 주로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이 애니메이션이 유아용이 많다 보니까 이 넘버벌을 많이 쓰는 거죠.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많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 넘버벌 애니메이션을 많이 활용해요. 근데 그만큼 어려워요. 말로 하면 편하죠.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말을 몸으로 한다고 해봐.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그죠? 말로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를 그걸 몸으로 어떻게 얘기를 다 하겠어요. 그래서 스토리도 좀 제한적이죠. 스토리도 몸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행동 언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활용을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은 가장 많은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잘 그려야 돼요. 어쨌든 손이 할 수 있는 연기가 많아요. 또 당연히 뭐 표정이야, 얼굴에 있는 표정이야, 뭐 당연히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얼굴 표정만 갖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한계가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 말로 하지 않고 무언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손을 쓰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연애 프로그램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 스케치북에다가 단어를 써놓고 그거를 몸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상대한테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때요 절대 표정만 갖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손이에요. 손이 아니면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우리 입장에서도 손을 잘 그려야 되고, 손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연기 연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손 모양을 또 잘 그려야 되지만, 모양을 잘 그린다고 연기를 잘하지 않아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얼굴이 예쁘다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팔님 그러죠? 잘 연기를 잘하는데 잘생기고 예쁘면 그게 돋보이는 거지. 뭐 예쁘고 잘생겼다고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라서, 오히려 개성적인 연기를 하거나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외모하고 전혀, 오히려 외모도 더 독특하게 생긴 캐릭터죠. 말 그대로 그냥 그 얼굴 자체가 캐릭터인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연기를 훨씬 더 월등히 좀 잘합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요, 배역을 맡을 때도 한계가 있어요. 그 얼굴에 맞는 배역을 하다 보니 그냥 보통 사람이나 이 좀 독특한 캐릭터들을 맡기가 좀 어려워요. 그 배역이 얼굴이 부합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손 동작이 완전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다. 특히 이제 넘버벌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 온몸으로 하죠, 온몸으로. 이제 슬랩스틱 코미디 쪽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다음에 손을 스케치하고 그려봅니다. 그래 다른 여러분들의 손 동작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동작선을 이용하는 것은 정지하거나 운동할 때 동작을 표현하는데, 정지하거나 움직일 때 큰 도움이 된다. 동작선, 액션 라인이라고 하는 아크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뒤에 나오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일단 1장의 설명이에요.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장황하게 너무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냥 쓰기 읽으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정말 이 캐릭터들을 창조해내는, 새로운 거를 창작해내는,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 특징을, 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넘버벌, 뭐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첨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